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유언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사연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유언장을 쓰라는 방송을 보고 저와 남편도 유언장에 관심이 생겨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제게는 3남매가 있고 저희 부부는 3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운영했던 식당이 제법 유명해져서 지방에서는 제법 맛집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인점까지 두서너 개 둘 정도로 커졌습니다. 딸은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고 큰아들은 일찍 미국의 학교를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셨군요. 남아있는 막내 아들만 저희 부부 곁에 남아있는데 대학을 졸업하더니 취업을 포기하고 저희 부부 일을 돕겠다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내만 지금 부모님 곁에 남아있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효자가 효자시네요. 네. 사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국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외국인이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합니다. 물론 애먹이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 부부도 사람이다 보니 농담처럼 큰아들은 해외 동포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희 부부는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막내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큰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큰아들에게 더 서운한가 봅니다. 아마도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미국으로 떠나서 섭섭한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관련 사업을 막내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것을 모두 막내에게 주고 큰아들은 괘씸하니 아무것도 주지 말자고 하네요. 딸은 결혼해서 잘 사니 또 당연히 줄 이유가 없다고 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자고 하는데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안 되죠. 네. 글쎄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머님 말씀처럼 아버님이 그렇게 서운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막내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녀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정말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면 과연 그 유언이 좋은 유언일까? 이제 그게 고민되는 지점인 거죠.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제는 법정 상속분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이걸 주지 않으면 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하는데 자녀들이 유언장을 열어봤더니 한 자녀에게 다 몰아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삼형제가 과연 계속 형제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유언, 나쁜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피 터지게 싸우고 절대로 이제 연락하지 말고 남남처럼 살아라. 아까 말한 뭐 해외 동포라고 생각하고 살아라는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런 유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잘 오지는 않죠. 며느리가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국내에 있으면서 부모님 도다 다 갖다 쓰고 부모님 옆에서 편하게 살고 부모님 재산 갖다 쓰고 뭐 이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쨌든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곳에서 잘 적응을 하고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효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여쭤봐요.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속 안 썩이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면 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큰아들도 효자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막내 아들이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기는 하죠. 고맙죠.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서 혼자 자립하면서 고생한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이 부럽고 편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딸한테 하나도 주지 않는다면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남녀 평등한 세상인데 딸에게도 동등한 상속분이 있고 다만 딸이 이제 시집을 갈 때 상속 재산을 한몫 떼어줄 정도로 뭔가 결혼할 때 많이 해주셨다면 나중에 이걸 상속분으로 조정을 할 때 그걸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덜 적게 주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아예 주지 않는다라는 유언은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 사연 주신 분에게 남편분을 꼭 같이 설득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우리 이 유튜브 좀 보시고 다시 유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비슷하게 유언을 생각하신 분들이 사실은 유언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이 미워 쟤는 안 주고 나 얘한테만 몰아주고 싶어 그럴 때 대부분 유언을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남겨진 다른 자녀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엄청난 상처거든요. 그런 상처를 주는 유언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뭐 조금 조절할 수는 있겠죠. 주는 비율을. 좀 더 이쁜 자식, 저도 보니까 애 새 키우는데 좀 더 이쁜 자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은요, 엄마, 뭐 다리 아프지, 어깨 아프지 주물러주는 애가 있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하고 엄마 왔다고 안부를 제가 얘기하는 애가 있는데 그럴 때 속으로 그러죠. 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유언을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막내 아들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민법상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여를 한 자녀에게는 기여분을 인정을 해서 뭐 이제 자녀 셋이 모여가지고 그래 막내 너는 부모님을 많이 도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네가 먼저 기여분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나누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이 협의가 잘 되지 않고 퍼센트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기여분을 정해달라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하면서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본다면 부모님이 막내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좀 인정을 해서 그 정도의 재산을 조금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유언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다른 자녀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은 좋은 유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부모님의 좋은 뜻을 널리 남기고 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자, 일정 정도는 어느 정도 떼어내서 좋은 단체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겠어요. 역시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시다. 우리만 생각하고 본인들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기여하시는 분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끝까지 계속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언장 쓰실 때 이런 점 주의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